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YTN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요.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워싱턴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요?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워싱턴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두 장관은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 에스턴 카터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요.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강력한 새 유엔 안보리 결의의 도출과 독자 제재, 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그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논의될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양측은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지역, 글로벌 협력까지 폭넓게 논의한 뒤에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에는 양국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갖고 북핵 대응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네, 자, 북핵 위기가 고조돼 있으니까 이 우방과의 동맹관계 확인에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이제 대선 전국 아닙니까? 네. 이 대선 소식 알아볼 텐데 이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는 이번 대선에 이 마지막 TV 토론회가 드디어 내일이군요. 네. 3차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중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와 공화당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8일부터 16일 15개 주 유권자 18,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9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뉴햄셔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각각 47%대 36%, 또 49%대 38%로 11%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담패설과 성추행,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는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또 다른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 6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 결정이 난 것처럼 여론조사 흐름과 달리 자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내일 두 후보의 3차 TV 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요. 트럼프 후보가 자신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형 말리크 오바마를 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말리크가 오바마보다 훨씬 낫다면서 그와 함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말리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중동의 혼란과 폭력을 악화시켰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바마의 3살 연상형인 말리크는 케냐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2008년 대선 기간에는 오바마 가족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13일 서거한 이 태국 국왕의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태국에서요. 요즘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거한 푸미폰 국왕의 모습을 몸에 새기는 문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방콕과 파타야 등의 유명 문신업소에서는 국왕의 생전 모습을 몸에 새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태국 연예인과 모델 등 유명인들도 잇따라 국왕의 얼굴이 들어간 문신을 하고 인증사진을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왕 문신 인기 속에서도 일부 업자들은 신처럼 추앙받는 국왕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기사항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왕의 얼굴이나 문장을 아예 문신 도안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항상 물건 등과 닿는 손에는 국왕의 얼굴을 새기지 말겠다는 원칙입니다. 또 국왕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현재 항공과 숙박업계는 조문객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가족부의 강은희 장관을 모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조금 전에 세비섬에 계시지 않았어요? 네, 정심 무렵에 있었습니다. 네네. 정심 특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기사를 보니까요. 예. 오늘 세계 여성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예. 강 장관님이 특별 강연을 하시는데 네.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여성 정치인 중에 이 프랑스의 플레르 펠르랭 네. 전 문화통신부 장관이 예. 경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네. 만났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연하셨어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 아.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장관님 최근에 예. 남편들도 육아에 네. 같이 힘써야 한다. 네, 그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들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함께 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더군요. 네, 그 전체 비율로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7.5% 되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드디어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네. 좋은 증세입니다. 네.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예. 아이 둘이 다 커서 참여하려면 또 낳아야 되는데요. 네. 저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장관님 어제 여성가족부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가장 이제 이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 문제입니다. 네, 한일 합의에 관해서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 저희가 인터뷰로 이 과거에도 한 2차례 확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10억엔을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과연 소녀상 철거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닌 거죠? 네, 종로구에 있는 소녀상이 그대로 있는 거 보셨죠? 네. 예. 이미 소녀상 철거 없이도 일본 정부가 예산을 재단에 출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이 소녀상은 최초에 그쪽에 설치가 될 때 종로구청에 민간단체 요청을 해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협조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네. 만약에 철거도 반대의 그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단체에서 철거하겠다 요청을 하면 네. 우리 부가 공문을 접수해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현재 의사가 없고 그리고 또 한일 합의에서 합의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네. 외교적 성의를 다하겠다는 뜻은 맞지만 네. 강제 철거의 뜻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은 이 합의 내용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구절을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세월이 지나서 피해 할머니들께서 모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국민적으로 정서가 좀 더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합의나 또 출연에 대해서 다른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더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직접 나오셔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이 장관님께 질문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그런데요.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네. 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또 할머니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들 개별 입장의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부의 합의에 선뜻 긍정을 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 개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대다수 피해 할머니들의 뜻도 이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의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정부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네. 대통령께서도 수고하셨다. 그리고 일본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한을 풀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 있을 때 합의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도 들었고 네. 또 재단의 이사장께서 많은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뵌 분들이 9월 말부터 이 실제 일본이 출연한 그 예산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방문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32분을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29분이 이미 신청서를 작성을 하셨고 네. 두 분은 이후에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2, 28 그 합의 당시에 생존하셨던 40분을 대상으로 해서 네. 생존자에 대한 그 보상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 46분 중에 저희가 찾아뵌 분이 32분이고 네. 그중에 한 분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할머니들 중에도 의견은 나뉘어 있는데 네. 모두 존중돼야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장관님의 강조는 다수가 어쨌든 이 합의를 받아들이시는 입장인 분들도 있다. 네, 더 네.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만 90세 이상이 이제 되십니다. 네, 네. 제가 취임하고도 6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를 원하면은 정말 한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녹아져야 되겠지만 네. 합의에 대한 당사자가 있고 상대국이 있고 또 외교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 가장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의미와 의의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추석 명절 즈음에도 장관님 이 할머니들하고 이제 어울리셨던 이야기 네.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계시다니까. 네.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장관님이 느끼시기에 좀 할머니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떠시던가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셨다. 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이 합의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또렷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여러 피해자분들의 그 현장을 방문해서 녹취도 하고 녹취했는 부분을 일부 풀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재단 설립에 찬성하고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정부가 나서서 계획한 대로 정말 힘있게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네. 또 그 일본이 출연한 이 비용은 액수에 관계없이 사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네.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네. 또 공식적인 아베 총리의 사과를 인정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더 이상의 사과 표현을 받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현금 지급을 통해서 한을 풀 수 있도록 지급을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일본에 대한 사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서 남은 한을 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합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또 본인들께서 남은 시간이 짧음에 대해서도 한을 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자, 할머니들 의견을 지금 장관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이분 소식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고령이 되셨다는 얘기 주셨는데 중국에서 위독한 상황에 계시던 이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계셨죠? 네.
근데 이게 치료를 위해서 우리 땅을 밟으신 모습 눈에 선한데요. 이 좀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아세요? 네. 그때는 정말 군사작전처럼 네네. 좀 일사불란하게 옮겼고요. 그랬었죠. 위독하신 상황에서 정말 뭐 흔히 말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처럼 네. 이분께서 폐렴과 기흉, 신장까지 손상이 되고 네. 심장도 안 좋으신 상황에서요.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시고 완전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경에는 이제 중앙보훈병원으로 저희가 네. 이송을 했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네. 사람을 다 알아보시고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성의를 다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 하시고요. 또 합의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알아줘야지 하고 아주 또록또록하게 네네.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억엔이 출연이 됐는데 장관님 지금 용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재단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 표명으로 이행된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에 의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한 분 한 분께는 생활안정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훈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평균적으로 동등합니다.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별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각각의 상황, 특수한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으셔서 이분들 상황에 따라서 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이미 29분은 신청을 하셨고 그 네.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장관님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살짝 주셨지만 자, 완벽한 사과는 아니지만 이런 네. 전제도 아까 주셨어요. 지금 청취자 중에 1400님의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군요. 자,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아닌가요?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자,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간의 사과는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면 사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면 만날 때마다 사과하고 잘못했다. 물론 독일의 사례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우리 국민적 염원은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 특히 역대 25년간 가장 보수적인 아베 총리 내각에서 공개적으로 세계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국제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사과는 유효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바라는 바는 좀 더 진정성이 녹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바람은 있지만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신 피해 당사자들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우리가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과를 한 거다. 네. 사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 특히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이 그 외신을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사과한 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죠. 네. 장관님, 그걸 좀 이제 국민들이 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3일 우리나라 네. 개천절에 전해진 소식이 네.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예. 질문에 대해서 예.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게 네. 전해지다 보니까 예. 12.28 합의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믿고 싶은데 믿고자 한다면 사실 이 독일 총리들은요 희생자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이걸 수시로 했는데 이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고 외교장관에 의한 전원으로 편지가 오긴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좀 이거를 해소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좀 꺼리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일본과 식민 지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 일본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한 부분의 사과로 모두 완치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독일과 일본의 또 정치적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답변한 거는 국회에서 야당이나 이런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인 답변을 한 것이고 또 그런 우리도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그 또 상호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이 아님에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25년간 그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 네. 그리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사의 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들도 전부 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지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가장 진전됐다고 했던 과거의 정부조차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 아베 총리의 내각 대신의 사죄는 법적인 완벽한 책임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도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책임 조치를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네.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 여쭤볼 게 많고 시간이 아쉽네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장관님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강은희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을인데 어디로 떠날까요? 기아자동차 니로부터 만나러 가죠. 왜요? 전국 주요 리조트 1박 이용권에 첫차 구매 고객에게 여행 경비 20만 원, 3개월간 최대 10만 원 유류비 할인까지 해주니까. 뭐예요? 어서 안 가고. 유류비 할인은 세이버투 이용 시 10월 홈페이지 참조. 더 스마트 SUV 니로 기아자동차.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